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Java TIT 슈렉입니다. 자, 제가 예상 영상에서도 그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랬고 테세이라가 얀님한테 정말 힘든 상대다. 이거 얀님께서 충분히 질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10중 7, 8, 9는 얀님께서 쉽게 이긴다. 뭐 KO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누누이 테세이라가 참 힘든 상대로 말했고 참 작깝게도 제 예상이 현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얀님께서 테세이라한테 졌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얀님이 졌는 전략적 이유, 세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점, 네 번째는 걱정되는 점, 다섯 번째는 다행인 점, 여섯 번째는 얀님은 거품인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얀님께서 테세이라한테 졌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테세이라가 더 강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평소 블라코비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댓글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테세이라가 더 잘해서 얀님이 잘 못해 보인 거라고 봅니다. 네, 얀님이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그냥 테세이라가 더 잘해서 얀님이 본인이 준비한 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그냥 테세이라가 더 강했고 더 잘했다.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얀님이랑 테세이라가 다시 붙어도 저는 10번 붙으면 7, 8번은 테세이라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얀님이 테세이라를 이길 깜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UFC 267에 나타났던 얀님과 테세이라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미래에 둘이 다시 준비해서 다시 붙게 된다면 또 엄청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 앤더슨 1차전 때의 얀님이 코리 앤더슨이랑 그 당시 다시 붙었으면 아마 졌을 겁니다. 근데 코리 앤더슨 2차전 때의 얀님이 코리 앤더슨이랑 그때 다시 붙었으면 또 이겼을 겁니다. 포인트는 이번 UFC 267에 나타났던 얀님과 테세이라만 놓고 보면 테세이라가 훨씬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얀님이 졌는 전략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상대를 상대로 백스텝을 밟으면서 케이지를 등지고 싸우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항상 말했었는데, 하빕을 상대로 타격가 중에서 맥그리거가 그나마 제일 잘했던 이유가 뭡니까? 맥그리거는 경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빕을 압박을 했습니다. 보통 그래플러들이나 레슬러들은 타격이 전문이 아니라서 뒤로 빠지면서 싸울 때 카운터 펀치 같은 걸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는 공격을 잘 못합니다. 그냥 백스텝 밟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치전이랑 포이레 전을 보면 게이치랑 포이레가 경기 내내 백스텝을 밟으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별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졌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 맥그리거는 경기 내내 본인이 압박을 하면서 싸우니까 특히 3라운드에 하비브의 테이크다운도 몇 번 막아내고 3라운드는 또 본인이 이겼죠. 포인트는 그래플러나 레슬러랑 싸울 때는 타격가가 본인이 압박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얀님이 전진 압박을 하면서 싸웠으면 승리를 보장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훨씬 좋은 경기력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세이라도 뒤로 빠지면서 공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테세이라가 카운터 타격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세이라는 그냥 마이크 타이슨처럼 그냥 헤드 무브먼트 하면서 그냥 가드 타이트하게 앞으로 가면서 레프트 훅 날리고 라이트 훅 날리면서 그냥 테이크다운 노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타격가들이 테세이를 상대로 전진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얀님은 이 경기에서 경기 내내 그냥 본인이 뒤로 가면서 싸웠죠. 그리고 또 레슬러들이나 그래플러들이 뒤로 빠지면서 테이크다운 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빕도 뒤로 빠지면서 맥그리거한테 테이크다운 걸었을 때는 많이 막혔었죠. 아데사냐 같은 카운터 타격가를 상대로는 얀님이 전진 압박을 안 했는 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데사냐 같은 카운터 타격가 상대로는 그냥 묵은 번으로 압박하다가는 KO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테세이라 같이 순수 복싱 스킬만 봤을 때는 본인보다 많이 낮은 선수를 상대로 뒤로 빠지면서 싸운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2차전을 하게 된다면 바로 2차전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미래에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때는 전략을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진 압박을 하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예상치 못했던 점은 저는 1라운드에 테이크다운으로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철벽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구스타프손도 1라운드에 테세이라한테 잠시 넘어갔었습니다. 테세이라가 넘기는 힘이 진짜 엄청나게 셉니다. 굽손을 그냥 공중에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그냥 땅에 내리꽂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얀님이 1라운드에 테이크다운 당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테이크다운을 당해서 그냥 풀가드로 1라운드를 쭉 그냥 시간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또 진다면 저는 3라운드 이상 장기전으로 가서 체력전에서 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빨리 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로 가게 된다 해도 저는 5.5 대 4.5로 크지 않은 격차로 엎치락 뒤치락 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9대 1 혹은 또 10
10대 1 정도로 완전 압도당할 줄은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얀님보다 그래플링 실력이 약한 니키타 크릴로프 같은 선수들도 테세이라랑 그라운드에서 엎치락뒤치락 했고 판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플링 실력이랑 그라운드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얀님께서 이렇게 테세이라한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졌는 거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점은 뭐냐, 커리어 정점 혹은 피크를 찍었던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이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 커리어 본인이 찍을 수 있는 한계점이나 혹은 본인이 챔피언을 먹었던 선수들이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앤더슨 실바, 크리스 와이드만, 루크 라콜드, 마이클 비스핑, 켈빈 가스텔럼, 코너 맥그리거, 헤난 바라오, 효도르, 주니어 도 산토스, 로비 라울러, 앤소니 페티스, 하팔도 사뉴스, 벤슨 앤더슨, 카를로스 콘딧, 코디 가브란트, 에디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을 보면 챔프 자리나 혹은 본인 커리어 사상 가장 높은 자리 찍고 한 번 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찍거든요. 얀님도 지금 챔프 자리를 한 번 찍었고 1차 방어전까지 했는데, 근데 이런 추세처럼 혹시나 또 얀님도 하락세를 앞으로 계속 찍을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예외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미오치치도 코미한테 지고 나서 2, 3차전 이겼죠. 그리고 케인 벨라스케즈도 주도사한테 지고 나서 다시 챔프 먹었죠. 로버트 휘테커는 챔프를 다시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3연승인가 4연승 중이죠. TJ 딜라쇼도 챔피언 벨트를 잃고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찾았죠. 근데 딜라쇼는 약물이기는 한데, 근데 그 약물이 뭐 그 당시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테세이라가 나이 42에 챔프 먹는데 얀님은 아직 38인데 뭐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테세이라는 이전까지 최정점을 못 찍었었습니다. 챔피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얀님은 최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 최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2차 전성기를 못 맞는 그런 추세를 보면 얀님 팬으로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닌데 대부분 추세가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다행인 점은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후반 라운드에서 체력에서 밀려서 앤소니 스미스처럼 테세이한테 엄청 많이 맞아서 데미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2라운드에 랩툭 맞고 잠시 휘청했던 거 말고는 큰 데미지는 없거든요. 서브미션이니까 데미지는 없죠. 최근 경기들에선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좋았죠. 라콜드, 코리 앤더슨, 자카리 소우자 테이크다운을 다 막았었죠. 근데 그래도 굳이 뭐 약점을 꼽자면 그래플링인데, 다행인 건 테세이라 말고는 라이트 헤비급의 레슬러나 그래플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타격거거든요. 근데 얀님이 타격 싸움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잘 안 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성상 지금 남은 라이트 헤비급 컨텐더들과의 싸움이 이길 확률로 보면 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얀님이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졌어도 랭킹은 1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한두 경기를 했을 때 지지 않는다면 랭킹은 그래도 1위거든요. 그래서 잠정 타이틀이 생기지 않는 한 얀님이 1위에서 밀려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샷을 다시 받을 명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얀님이 다음 한두 경기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얀님이 타이틀샷을 받을 명분은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얀님은 거품인가? 제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모든 선수들은 거품이 다 껴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낀 거랑 거품인 거는 다릅니다. 제가 얀님 넘버원 팬인데 저도 얀님이 펀치력 거품이 껴있다고 과거에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얀님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기 때문에 얀님 펀치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얀님 펀치력은 B뿔뿔에서 A-급입니다. 최근 들어서 얀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최근 KO승들만 보고, 특히 레이스 KO 시킨 거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역대급 핵봤다라고 올려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올려치기가 문제가 뭐냐, 그 선수가 지게 된다면 본인들이 헛된 올려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선수가 지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치기를 합니다. 얀님은 거품이 아닙니다. 라이트 헤비급 강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고 이번 경기에선 상성상 어려운 경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UFC 역사상 상성을 잘 안 탄 선수들은 존 존스, 미오치치, GSP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얀님이 이번 경기를 졌다고 거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UFC의 99%가 다 거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에 얀님이 이번 경기부터 내리막을 건다고 칩시다. 그래도 얀님은 거품 아닙니다. 얀님이 지금부터 내리막을 건다고 거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앤더슨 실바, 크리스 와이드만, 루크 라콜드, 마이클 비스핑, 켈빈 가스트럼, 코너 맥그리거, 헤난 바라오, 효도르, 주니어 도 산토스, 로비 라울러, 앤소니 페티스, 하팔도 사뉴스, 벤슨 앤더슨, 카를로스 콘딧, 코디 가브란트, 에디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 다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너무 거품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UFC 267에 나타났던 얀님은 테세이라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얀님이 진 거고, 얀님께서 레전더리 폴리시 파워를 호텔에 두고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론 선수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냥 테세이라가 더 잘해서 얀님께서 진 겁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y do you want to go?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